우리 모두는 투자에서 실수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초기에 바로잡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계좌는 시간이 갈수록 쪼그라들겠지요. 더 나은 투자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수들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투자 인생에서 경험한 3가지 실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은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최고 투자자인 워렌 버핏 아시죠? 그의 동업자 찰리 먼거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버크셔의 성공 대부분은 우리가 배운 어리석음과 실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투자에서 실수는 불가피합니다. 실수는 삶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수에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유명한 투자자 빌 에크먼은 경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실수를 한다는 것은 그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성공은 고난의 경험과 지속적인 인내심이 한데 모여 이루어진 혼합체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고 과거의 실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투자를 배우는 과정의 핵심인데요. 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능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만약에 투자 초보 시절에 잘못된 패턴을 가지고 수익을 냈다면 이러한 경험은 나중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투자란 매우 스트레스가 많은 비즈니스이지요. 우리는 모두 인간이고 실수를 합니다.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평정심을 유지한 채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초기의 성공으로 인해 과도한 자신감으로 본인의 실수를 깨닫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투자에서 3의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투자한 3개의 주식 중 1개의 주식이 실수로 판단되거나 혹은 예상했던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3의 규칙은 주식의 약 3분의 2가 시장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투자를 제대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실수를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수가 두렵다면 큰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수년간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실수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공유하고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을 동료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서로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교훈은 얻을 수 없을 것이며 실패를 통한 교훈은 매우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저의 3가지 투자 실수를 통해 여러분 중 몇 분이라도 값비싼 경험을 겪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가가 올라서 매도한 경우입니다.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매매가 자유롭고 유동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투자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매수 매도를 부추기며 유혹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확정하고 싶은 욕구는 투자자들한테 50% 아니 100% 상승한 주가가 곧 사라져버릴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고점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주가와 조금이나마 수익을 챙기려는 이 본능으로 인해 더 많은 이익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하게 만들지요.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고 훌륭한 경영진과 직원,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와 이별하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훌륭한 회사를 찾고 이 주식을 영원히 보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투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식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돈이 필요하다. 두 번째, 회사가 내가 정한 내재 가치를 넘어선다. 세 번째, 투자 초기에 세운 아이디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주식의 가격이 주식 매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성급하게 매도하거나 떨어질 것 같은 주식을 급하게 일찍 매도한다고 해봅시다. 이러한 매매 전략은 훌륭한 기업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기회비용이 요구되는데요. 단기적인 소음이 나의 주식 매도 전략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기업의 사업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경우입니다. 고점 대비 50% 하락한 주식을 더 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포지션을 늘리며 물타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50% 하락한 상태에서 더 떨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는 마이너스 90%까지 하락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손실을 제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개별 기업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금액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자금의 10%를 추가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 금액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꽃에는 물을 주고 잡초는 뽑아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의 크기를 고려한 포지션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자한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과도하게 확신해서 포지션을 늘리는 경우인데요. 투자한 신생 기업의 비즈니스에 매료되고 뉴스에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새로운 인수와 투자 소식으로 주가는 3배 이상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해당 비즈니스는 실패하고 수익분을 모두 반납하고 기업 가치는 0에 수렴하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서 배운 교훈은 추가할 포트폴리오에 매달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리스크의 크기를 고려해서 투자할 포지션의 규모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투자하려는 대상이 생바이오테크 기업이라면 포지션을 작게 들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업일수록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고 실수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투자의 열쇠입니다. 존 템플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실수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아무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려면 한 번이라도 시도를 해야 합니다. 실패하고 무언가를 배우려는 의지와 끈기는 투자자에게 가장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모든 것이 쉽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투자의 여정은 합리적인 이성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믿음에 기반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저의 투자 실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한 것. 두 번째,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 세 번째, 리스크에 따른 포지션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신가요? 가장 큰 투자 실수는 무엇인가요? 이 과정에서 어떤 교훈을 배우셨나요? 그 결과 도출된 솔루션은 무엇인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